벌써 세 번째입니다. 미국이 당장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통상 협의를 돌연 취소해버렸습니다. 공항에서 워싱턴행 비행기를 타려던 구윤철 부총리는요, 출국 1시간 전에 통보를 받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자,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구 평론가. 네네. 보니까 이게 2달 새 벌써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G7 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가 귀국을 해버려서 못 만났고 또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온다더니 이거 닷새 전에 취소해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출국 1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많이 겹치면 필연 아닐까라는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6월 17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일단 백악관에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캐나다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짧게라도 갖는다면 백악관에서 만났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많은 그런 그 개별 회담을 하고 우리와 만나야 되는데 바로 귀국을 한 겁니다. 물론 이유는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는 중동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사실 왜 우리나라에 방한했어야 되냐면 7말 8초에 한미 정상회담을 꼭 해야만 하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그때 분명히 국무장관가 그 일정을 합의할 수 있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닷새 전에 방한을 취소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급격했습니다. 짧았습니다, 시간이. 오늘 출국을 하려고 구윤철 부총리가 막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1시간 전에 통보를 한 겁니다. 공항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세 번이나 지금 계속 취소되는 어떤 사연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공항까지 갔다가 1시간 전에 통보를 받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더욱더 황당한 건요, 이렇게 세 번째 반복되는 게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G7 때는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트럼프가 돌아가야 한다고만 했고요. 또 루비오 장관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예방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었는데 내부 사정이라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미 재무장관의 개인 일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이남희 기자. 그것도 출국 1시간 전에 이러는 거 상당히 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항까지 다서 출국 수속 밟으려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보면은 베센트 재무장관의 일정 때문이다. 근데 그럼 베센트 장관이 우리를 만나는 일정이 아닌 무슨 일정이 겹쳤길래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친구랑 약속을 할 때도요. 나 약속 갑자기 취소해야 돼. 뭐 갑자기 뭐 부모님이 아프셔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는데 하물며 지금 국가들끼리의 약속인데 이렇게 설명도 하지 않은 거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뭐 정부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트럼프 시대잖아.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 때문에 트럼프 정부 인사들도 또 갑자기 미룬 게 아니냐, 또 뭐 한미 관계 혹시 협상에 빨간불 켜진 게 아니냐, 지금 여러 가지 걱정과 또 뭐 해설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한테 제대로 양해를 구한 건 맞아요? 사실 이 정도면 동맹국에게 양해는 물론 사과까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방금 이 기자님께서 이 친구 사이에도 저 정도가 되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맞죠. 세 번이나 약속을 캔슬을 했으면 사실은 감정이 상합니다. 얘가 나를 만나기 싫은 건가? 혹시 얘가 날 하대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미국 측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지금 캔슬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이메일에 사과의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unexpected,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자신들의 일정이 조율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분명히 미안하다라는 워딩은 있었지만 그게 I'm afraid인지 I'm sorry인지 I apologize인지 I forgive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거기에 사과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과 메시지가 있긴 했는데 이남희 기자, 이걸 이메일로 통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어 를 알 수 있는 게 unexpected schedule이라고 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그렇게 통보를 받고 결국 10시 반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오전 9시 28분에 취소 통보를 받고 부랴부랴 발길을 돌렸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통보를 받고 1시간 전에 저렇게 발길을 돌렸다라는 거군요. 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 데드라인이요, 다음 달 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작 일주일 남은 거죠. 이때까지 단판을 짓지 못하면 우리는요 25% 관세를 그대로 맞게 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협상이 아예 무산이 된 건데요. 게다가 또 언제 다시 협상을 할지 이談判 날짜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언제 가능하냐라고 해서 일정을 빨리 잡자 다시 라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걔는 언제쯤 연락이 오죠? 오늘 아침에 얼마 안 됐어요 연락받은 지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총리도 출국은 안 하실 거니까 일단 이제 철수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따로 안 바꿨어요. 네, 이유는 굉장히 뭐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그냥 밝힌 게 베센트 장관 일정이 안 된다. 네, 긴급한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아니 그러니까 당장 일주일 남았는데 이게 추가로 또 언제 협상할지조차도 날짜를 못 잡은 겁니다. 아니 이남희 기자,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한미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 우리한테 뿔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정말 궁금한데 방금 기재부 대변인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명확한 이유 설명을 안 해주더라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짚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제요 이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우리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일본처럼 쌀이나 쇠고기 같은 것들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 같다라는 관측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쌀을 내주고 자동차 관세를 낮췄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 한국에서 일어났던 보도를 실시간으로 백악관에 전달이 되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협상 의지에 뭔가 제한이 있다고 한 보도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관측입니다. 네. 두 번째는 뭘까요? 사실은 지금 거의 관세 협상 남은 나라가 한 4나라 정도 되는데 중국도 지금 마무리 단계거든요. 근데 베센트 장관이요. 28일에서 29일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협상에 밀려서 우리나라가 뒤로 밀린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백악관에도 외신 모니터링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서 뭐 쌀 소고기가 안 올릴 거다라는 보도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일방 취소가 된 가운데요. 트럼프는 어제 사실 일본에게는 15% 관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알고 보니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관세 최저선까지 낮춰준 거였습니다. But we're going to have a very, very simple tariff for some of the countries. There's so many countries you can't negotiate deals with everyone. So we'll have a straight, simple tariff of anywhere between 15 and 50%. 그러니까 이 관세 하한선은 15%, 그러니까 최고선은 50%로 트럼프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일본이 15%였으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은 트럼프가 깎아줄 수 있는 최저선까지 깎아준 거였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일본이 내걸었던 조건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을 보면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조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트럼프는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고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59조 원을 투자할 거고 이 중에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다. 네. 또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무척이나 큰 만족감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 밖에 쌀 수입이나 혹은 자동차 시장도 일부 개방이 되면서 이런 조건들이 트럼프에게는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심지어요.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의 핵심 중의 핵심인 자동차 품목 관세까지도 일본에게는 팍 깎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세율을 제외하면요, 25%에서 12.5%로 절반 깎아준 겁니다. 그러자 일본 자동차 회사 주가도 저렇게 뛰었고요. 트럼프가 이렇게 일본과의 협상에 만족을 드러낸 건요. 그런데 또 다른 속내도 있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미국에서 뭐가 골치 아프죠? 앱스타인 문제. 뭔가 다른 거를 터뜨려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는 국내에서 조금 지금 어떤 정치적인 곤혹스러운 사태를 벗어나야 되고 정치적으로 상징적으로 중요해요. 뭔가를 얻어냈다라고 포장하기가. 그게 바로 5,500억 달러 일본의 대미 투자 얘기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트럼프가 국내 성과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트럼프의 그 속을 읽고 좀 자랑하기 좋을 만한 성과를 안겨줬다 이런 해석인 겁니다. 아니 이종우 평론가, 그러면 네. 우리도 좀 트럼프의 심리를 읽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트럼프는 언제나 거래 기술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갖고 오는 것을 그대로 하면 손해다. 상대방이 갖고 오는 것을 얼만큼 증가시키고 부풀리느냐, 그게 예. 관건이다 이거였거든요. 이번에 그게 나타났습니다. 댄 스카피노 부비서실장이 네. 이번 그 협상 과정을 이번에 사진에 하나 올렸는데 그 사진에 바로 말씀하셨던 그런 장면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오. 그 사진에 백악관 그 내부에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지금 보시죠. 예. 거기에 4000이라고 써져 있는 네. 네 지우고 5라고 써져 있는 거 보시죠. 바로 이게 일본이 지금 미국에 투자하다라는 인쇄물에서 일본이 대미 투자액으로 원래 4천억 달러라고 네. 인쇄를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숫자를 고친 거예요. 5천억 달러 내놔라. 근데 이걸 관철시켰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백악관은 지금 레빗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이 트럼프의 심리를 딱 안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최저선으로 일단 4천억을 제시하는 이런 어떤 인쇄물을 보인 네. 다음에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내가 5천억으로 1,000억 달러를 그 순간 올렸어. 쓱쓱 라는 거를 고쳤다. 그렇죠. 고치게 해서 예. 그거를 자랑하게끔 만든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부풀려서 자랑하기 좋을 만한 안을 일본이 척 갖다 줬다 이건데 네네. 그런 게 그럼 우리한테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대미 투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재용 삼성 회장을 만나는 것도 또 며칠 전에 이미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뭐 김동관 부회장, 하나 부회장이라든지 다 이렇게 지금 그 연쇄적으로 대기업 그 총수들을 만난 이유가 예. 대미 투자액을 얼만큼 우리가 줄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역시 두 가지입니다. 대미 투자액과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를 어떻게 개발하는 데 참여하느냐. 이것이 이 트럼프가 좋아하듯이 수치를 딱 내놔서 이 수치를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자랑하기 좋은 어떤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좋은 제안을 가져오면 관세에 얼마든 재조정이 가능하다 이러면서 사실 알아서 좀 갖고 와라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번번이 미국 쪽에서 회담을 취소시키는 건데 그러면 8월 1일까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는 좀 밀어주던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요,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간은 나의 편.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이런 취지로 좀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막판에 취소하는 것, 직전에 취소하는 것도 트럼프식의 협상 전략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지금 협상 남은 나라가 뭐 한국, 대만 정도, 그러니까 가장 뭔가 크게 얻어낼 수 있는 나라로 가장 큰 국가가 지금 바로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보면은 28일, 29일에 지금 중국과의 협상이 남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면서 트럼프가 뭔가 시간도 좀 주도를 해가지고 다시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트럼프가 이 얘기도 했잖아요. 좋은 제안 가져오면 관세 재조정해주겠다고도 했지만 네. 시장 개방 안 하면 관세 인하 없다는 취지로 이것도 사실상 어떤 나라라고 박진 않았지만은 한국을 겨냥한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결국 한국을 향해서 계속 좀 압박하는 기조를 트럼프 정부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당국이 협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겠습니다.